예,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자, 제가 3부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정말로 힘이 되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국빈 방문 계기로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멘토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이죠. 신평 변호사 연결해서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려야 할 것은 멘토가 아니라는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죠? 멘토 아닙니다. 예. 그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좀 이 윤석열 대통령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지지율 30%대를 못 벗어나고 있다. 예.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말이죠. 지지율보다도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반대층이 60%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호가 아닌가 생각하지요. 예. 그리고 결국 이것은 지금 한국의 선거가 이 유권자들이 진보 중도층 보수로 해서 3, 4, 3으로 대충 돼 있는데 선거가 가까이 오면서 중도층이 줄어들죠. 예. 그런데 지금 선거가 상당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이 거의 등을 돌렸다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도층이 등을 돌렸다. 콘크리트 반대층 안으로 지금 흡수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좀 구체적으로. 제 입으로 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에서 잘하려고 노력을 했으면서도 국민들 마음을 얻는 그런 인사나 또 특히 대일 관계라든지 또 어떤 자생적인 요인으로서는 지금 경제 사정이 너무 나쁘고 예. 방송은 여전히 저쪽 편이고 이런 여러 사유들이 경합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신 변호사님께서 언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윤 대통령이 주변 얘기를 좀 경청을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점에서도 제가 약간 바람직하지 못한 소리를 듣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소리를 듣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윤 대통령이 좀 주위 얘기를 많이 들으면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좀 본인에 있어서의 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다듬지 않을까 이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청나라를 평화시대로 이끈 권룡제라는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권룡제가 말씀하시기를 짐이 모든 역사를 살펴볼 때 신하는 언제나 아침했고 예. 임금은 언제나 교만했다. 이거는 이제 권룡제 자신에 대한 성찰이기도 한 거거든요. 예. 그 위대한 황제도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좀 더 겸손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좀 교만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겠습니다만은 예. 어떻든 좀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 앞으로 다가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당도 국민의힘 이 정당도 말이에요.
예. 이 정당도 조금 좀 이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막 실언하고 이렇게 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좀 그 과거 전당대회 당시를 돌이켜 봤을 때 이게 100% 당원 100%로 뽑아서 그렇고 뭐 대통령실 입장이 좀 강력하게 개진돼서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말이죠. 뭐 예. 그런 그 원인보다도 예. 뭐 우선 뭐 제가 그 김기현 그 당대표 당선에 그 일조를 그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감을 느낀다는 점을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건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좀 잘하는 건 아니죠. 잘 못하고 있다. 예. 그 예. 여하튼 뭐 윤석열 정부의 그 당정 모두가 제가 볼 때는 그 담대한 상상력이 많이 빈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을 보면은 민생 대책을 세운다고 계속 매진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민생이라는 문제는 우리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집권 여당이 별로 할 말이 없을 때 민생이라는 문제를 꺼내 놓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대책을 수립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마음은 냉정하게 돌아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좀 국민의힘이라도 좀 제대로 뒷받침이 되면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예. 윤 대통령 자신도 제가 아까 그 언사 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이 일본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게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이 발언한 의중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물론 말씀의 취지는 저희들이 10분 이해를 하는데 우리 한국의 한국인들이 일본이나 일본인에 대해서 갖는 어떤 고유한 정서가 있죠. 예. 또 배척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예.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정제되지 않은 채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에 반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런 외신과 해결을 하더라도 옆에 있던 분이 다시 한번 불분명 같으니까 윤 대통령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거 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 확인하면서 정제를 시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이런 과정들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참모진들의 얘기가 전달이 안 되거나 듣질 않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에 참모들이 지금 원활하게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말들이 많이 있죠. 참모들의 기능을 잘하더라도 이게 얘기를 잘 들으면 괜찮은데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예. 또 하나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신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예. 요새 신 변호사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아이고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근데 신 변호사님은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나올 것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로서는 조 교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진출하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그것이 유일한 자신에게 열려져 있는 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예.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조 전 예. 장관이 만일 총선에 출마했을 경우엔 예. 진영별 이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또는 진영의 이익을 대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치적 자산의 면에서는 이 조 교수를 대항할 만한 인물을 국힘당에서 현재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예. 조 교수가 가는 고유한 약점이 있죠. 조 교수가 여하튼
공정 이념을 그 훼손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 국민적 그 여러 가지 그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약점을 얼마만큼 자기가 이 극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또 그런 과제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사 조 교수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해도 당선은 기약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선은 기약하기 어렵다고요? 우리 현실에서 항상 50대 49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 이게 김건희 여사 문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신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를 직접 만나보신 적은 있습니까? 과거요, 과거. 예, 저는 딱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보셨어요? 예. 인상이 어떠셨어요? 저로서는 대단히 활달하고, 예. 또 교양이, 풍부하고, 예. 또 아주 성격적으로 스글스글한 활달한 성품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넷플릭스 문제예요. 이게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데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땐. 대통령 부인에게, 영부인에게 그런 사실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보고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힘을 보태기도 했으면은 김 여사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공인이 아닌데 왜 보고를 하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몰고 다시 마을에 관광차 다녀오고 국고를 막대하게 축내면서 엄청난 사치를 하고 그런 것은 공인으로서 다 허용되는 것입니까? 두 사람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공과 가를 따지자면은 어느 쪽이 공이 많고 어느 쪽이 과가 많습니까?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를 일거수일투족을 스토킹하듯이 괴롭히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김정숙 여사가 사치를 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드러났지요. 그건 일주일에 한 번씩 호화 이상을 맞춰 입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거의 언론의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거의 확정적인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김건희 여사로 돌아가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유난히 과거 영부인에 비해서 더 이렇게 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영부인은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하셔야죠. 그 부분을 도와서 국정 운영이 원만하게 되도록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평 변호사님은 로스쿨 교수도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는데 이게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걸 계기로 586 시대가 저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586 시대가 빨리 저물어야 하죠. 빨리 저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586 세력이 물론 긍정적으로 민주화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에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권력을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을 거의 독점을 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좋지 못한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나쁜 영향을 끼친 건 또 사실 아닙니까? 또 그분들이 갖는 대외적인 인식, 그것은 조선조 말의 위정 척사파의 어떤 폐쇄적이고 고집스러운 그런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죠. 친중 외교, 친북 외교를 하면서 정작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력들이 이제는 정리가 되고 새로운 진보가 나타나야 할 역사적인 전환 시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또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 그 기회가 다시 그 무산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바심을 저는 사실 갖습니다. 예. 자,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 텐데요. 예. 이른바 금태섭발 신당 주장 이게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금연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훌륭합니다만은 한국에서 그 중요한 정치 지도자가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김종인 위원장은 뭐 금태섭 의원이 대통령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선생이 열심히 도와주셔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만 안철수 의원이 동참한다면 이 문제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제가 한국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하나는 고난의 서사가 있고, 네. 둘째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데, 예. 금태섭 의원은 약하지만은 안철수 의원은 여기서 우리 한국 정치계에서 주목할 만한 존재입니다. 예. 더욱이 지금 여권 핵심이 안 의원을 역량에 비해 너무 홀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